그래도 또 인사는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네. 강동 메가랜드 원장 고지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월 1일 날 내일 하려고 했지만, 예, 한 번 더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난 지가 이틀밖에 안 됐어요. 토요일 날, 그저께 이제 시험이 33회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34회 시험 대비로 이제 앉아 계시는데, 33회 시험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려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봐 온 결과는, 홀수회, 지금 여러분들은 34회, 짝수회를 대비하는 거고, 홀수회가 좀 시험이 항상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홀수회 때는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짝수회니까 내년에는, 예, 그래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근데 요새 트렌드가 시험을 조금은 좀 까다롭게 내는 성향으로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도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한다면 3, 4회 시험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킬 거고,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실은 뭐 1년도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한 진짜 집중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그래서 뭐 길게는 10개월 정도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정말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서 공부하고 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 한번 다 보시고 좀 지략적으로 공부해서 내년 이 시기에는 전부 여러분도 지금 바깥에 예비 합격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예비 합격자 그 맛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참석하시면, 예, 뭐 입문서라든가 열공노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어집, 합격 전략서 뭐 이런 것들을 드리고, 또 등록자는 혜택도, 예,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자,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한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일정이 공고가 되겠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는 이슈가, 위원회는 구성이 됐고요. 아마 이제 내년 봄쯤에 확정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유예 기간을 뭐 3년에서 5년을 주냐, 3년을 주냐,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빨리 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좀 안 좋잖아요. 이럴 때 공부해서, 예, 또 시장이 좋았을 때 라이프 사이클처럼, 예, 부동산 지표는 계속 변동되는 거니까 내가 또 시장 좋을 때, 예, 지금 공부해서 나가서 또 활동을 잘 해준다면 또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또 학원에서 다 알아서 공지해드리고 해드리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시험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출발, 뭐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그거는 또 학원에서 같은 또 길잡이 역할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과목은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부 객관식으로 오지 선택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사지 선택형이어서 2개 제끼면 2개 나오니까 공부하기가 좀 용이했죠. 근데 이번에 2개 제껴도 똑같이 모르는 게 3개가 남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공부가 안 되었을 때는 오답만 계속 찍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찍는 것도 잘 찍게 돼요. 답을 이거 좀 어색한데? 이러면 찍으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놓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차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개론 40문제, 민법 40문제, 그 다음에 2차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 근데 여기 2차에 보니까 2교시 때 공시법, 세법 2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그래서
합쳐서 40문항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3과목으로. 근데 이게 개별법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다르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구성은 총 5과목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강동 메가랜드만의 합격 시스템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24년 된 학원인데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예, 다 입소문으로 조금 유명한 학원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모든 학원은, 공인중개사 학원은 다 체계가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뭐냐면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 학생 하나하나의 그런 맞춤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교육,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루즈해졌을 때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 1차가 지금 부족한데 1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시행하지 않는 그 2%, 예,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학습을 조금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공부는 처음에 되게 어색해요. 용어부터가 어색해요. 왜냐면 일상 용어에서 쓰던 용어가 아니고 다 법어고, 그리고 실무, 실제 중개 활동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쓰던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반복 우리가 무슨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시험도 그 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교재 속에서만 충실히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데일리 스터디 매일매일, 여기 6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1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1월, 12월부터 벌써 들어가기 시작해요. 데일리 스터디가, 복습 문제가. 요거는 뭐냐면 6회, 1회 수업, 2회 수업, 3회 수업, 우리가 1번이라고 써 있으면 첫 수업을 듣고 나면 오늘은 전세 건만 배웠어요. 만약에 민법에서. 그러면 1회 수업 끝나고 나면 그 전세건에 대해서만 몇 문제 발췌해서 오늘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해서 복습 문제를 미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이 10시지만 여러분들은 9시 40분까지 와서 그걸 미리 한번 워밍업으로 싹 풀어보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요거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서 답을 불러드리면 한번 체킹해보고, 테스트가 아니니까 체킹해보고, 요거 내가 틀렸네, 집에 가서 요것만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눈높이나 구몬처럼 저절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프로그램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틈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다면 데일리 스터디 요것만 꾸준히 해도 이런 지문들이 실제 시험장에 1번 지문, 2번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래서 매일 1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요. 그러면 총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과목별로 다 하는데, 묶으면은 요 2달 동안 진행한 내용만 해도 이만큼이나 돼요. 그래서 1회 수업, 2회 수업 하면은 요거 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도 해설까지 다 올려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집에 가서도 이게 왜 틀렸는지 책을 처음엔 찾아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데 해설만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설지까지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설지 해서 1번은 왜 틀렸고 이렇게 다 하고, 처음에는 실력이 없어서 1, 2월달까지는 과목에 따라서 OX 하는 것도 있고 가로놓기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오지선다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어차피 공인중개사 만약에 민법이다, 개론이다 하면 내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단원별로 공부하는 내용을 매일매일 이렇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착실하게 따라와도 여러분들의 기초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11월, 12월 기초, 그 다음에 1, 2월 기본과정,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이제 핵심 요약 정리가 들어갈 때 3월 말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총 시험 끝날 때까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 8회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내년 10월 28일 날. 그래서 한 달, 3월 달에 보고 30점?
4월 달에 갔는데 40점, 뭐 45점, 35점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우리는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이 100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60점만 맞게끔 예, 공부를 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는 좀 욕심을 부려서 70점을 여기서 맞겠다. 아주 땡큐죠. 좋죠. 그렇게 더 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되면 뭐 60점 만들어서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서 점수가 더 나오라고. 근데 회차별로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대비해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도 안 보고 뭘 하래도 안 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근데 학원에서 온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빠르게 합격하고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개별 성적표 예, 받아가지고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보고 이 근거를 가지고 또 개인 피드백을 하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열공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열공 노트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노트에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공부 계획을 세우면 돼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실천을 하다 보면 일주일 실천이 되고 일주일 하고 나면 한 달 실천이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강제성을 띄워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요걸 또 왜 하냐면 개별적으로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번 달엔 요걸 끌어주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아마 적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둬요. 근데 3월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개별 면담도 하고 어려움 있으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부르기도 하고 안 불렀다. 안 부른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왜 안 부르냐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한 명 있어요. 예, 근데 잘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데 자꾸 오라 그러고 어떻게 하자 그러고 그러면 계속 이 사람 어떻게든지 향상시켜 주려고 그런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공 노트.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9시월에 오답 노트로 쓰던 건데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40문제를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틀릴 거 아니에요. 9월 달쯤 되면 자기 성적에 이제 막 팍팍 피치를 올릴 때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41번, 그 다음에 44번이에요. 2번, 3번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거는 다 문제를 빼고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게끔 이걸 과목별로 해서 마지막 내가 체킹을 해서 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많이 봐보셨지만 틀린 답을 계속 틀리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을 보완할 때 점수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답 노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오답을 줄여나가면 더 단단하게.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저희가 이제 9시월 달에 했었는데 요번에는 중간중간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전체적인 성적을 보고 올해 같은 작년에도 저희가 이걸 9시월에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특강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올해는 이제 오답 노트는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했거든요. 성적들도 이번에는 다 공부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근데 내년에는 중간에 아예 기초할 때 모의고사 끝나고 한 5, 6월쯤이나 7월 달에 지금 한번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더 다지기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그래서 틈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오셔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끝까지 결석하지 않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뭐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하루 정도 결석을 하거나 뭐 일주일 결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빠지지 말고 그날 수업이 당일 업로드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바로 내가 아침 10시에 여기서 수업 시작한 게 벌써 끝나고 집에 가면 4시면 벌써 저희가 인코딩 작업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복습을 아니면 못 들었던 수업을 들으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간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오전에 한번 야간에 한번 수업이 똑같은데 오전에 못 왔으면 야간에 오셔도 돼요. 나는 2번 듣고 싶어요. 아주 좋죠.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체 커리를 한번 보면 11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거죠. 11월, 12월에
12월에는 입문서하고 기본서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 과정, 그 다음에 3, 4월에는 핵심 이론, 요약서를 가지고 핵심 이론 하고 5, 6월 달에는 기출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 가지고 요약서랑 해서 그때 한번 문제 흐름, 문제 해결력 이런 걸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7, 8월에 이때쯤 되면 이제 시험이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성적 관리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적중 문제집하고 또 요약서로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파이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 요거까지 동영 모의고사까지 요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막 매일 시험 봐요. 9시월에는 이렇게 이게 요번에 봤던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OMR 카드를 다 내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이 시험지로 시험 보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나중에 이제 나가시면 그래프를 다 해놓은 거를 벽에 붙여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이 시험을 본 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평균이 몇 점이고 어느 과목이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렸고 이런 걸 분석해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마지막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일리 스타디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니면은 문제 같은 거 막 없어지고 그럴까봐 과목 파일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매달 첫째 주에는 진도 나가기 전에는 진도표도 다 드려서 예습 복습할 때 어디를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 볼 수 있게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 스타디도 와서 풀 수 있도록 하나씩 다 나눠줘서 가져가서 이렇게 매일 한 장씩 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틀린 거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을 하나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학원 왜 강동 메가랜드인가 합격률은 다 높다고 하고 자기네가 다 최고라고 하고 사실 그러죠. 근데 저희는 그냥 딱 분석을 해서 한번 보면 지금 연도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17년도, 18, 19, 20, 21년도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제로 발표된 프로테이지 28회 때가 좀 많았죠. 31% 붙었고 그 다음에 18년도 21%, 30회 때 26, 31회 때 22. 또 작년에 조금 시험이 괜찮았어요. 32회, 올해가 33회, 여러분들이 34회. 지금 딱 보면 짝수회가 좀 괜찮았구나. 이 프로테이지로도 나오죠. 그랬기 때문에 홀수에 올해가 홀수예요.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접하신 분들 있었겠지만 시험이 어려웠어요, 올해. 그래서 정말 예상을 제가 했던, 너는 붙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올해 저희도. 그랬는데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국가고시기 때문에 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몇몇이 있었는데, 또 예상해서 너는 붙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거의 또 붙었고. 근데 저희 기준을 보면 지금 28회 때, 저희도 홀세가 조금 내려갔죠. 다시.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큐넷, 우리 산업인력공단의 합격률, 저희가 평균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정도 합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한번 믿고, 여기 강동에 와서, 우리 학원에 와서 한번 믿고 1년도 아니죠. 진짜 총 한 10개월? 8개월에서 10개월 열심히 하는 거고, 11월, 12월은 워밍업하고, 적시고, 과목 익히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다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월에 왔다. 그럼 그때 또 헤매다 보면 나는 3월부터 공부하니까 4개월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다지고 가지. 왜 뒤늦게 와서 달려야 돼요? 천천히 걸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합격. 정말 합격하고 싶죠. 그래서 전략이 좀 필요한데 공인중개사 공부는 조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의실에 앉아서 조금 학습 시스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도 발빠르게 오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이론에 충실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베이스를 깔아놓지 않으면 기본 이론 할 때 문제 찾고, 문제 할 때
예, 또 기본 이론 찾고, 전 아직 기초가 안 된 것 같아요. 남들은 막 문제 풀 때 다시 백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할 때 차곡차곡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는 맞춤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착격을 만드는 지름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학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 시험 봐야 된다. 이러면 그거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조금은 편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하고 머리 이렇게 끌고 오면 거기에 휩쓸려 오시면 돼요. 파도 타기처럼. 그래서 학원 강의는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예, 학원 강의를 안 빠지면 이 흐름 속에서 사실 이제 나중에 되면 저희가 10시부터 수업 시작이지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제일 먼저 차요. 그래서 료얄 자리라고 해서 교수님 침 튀는 자리다. 근데 사실 지금 예비 합격생들이 저 뒤에 와 있지만 저분들도 다 여기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싸움 때문에 막 9시에 오고 9시 반에 오고 막 이러거든요. 앞에 문은 저희가 8시 한 40분이면 열리고요. 요 뒤쪽 문은 일찍 열려요. 아줌마가 청소하시니까. 그래서 9시, 맨 처음에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게 출발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9시 반까지만 와도 앞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자리에 이제 앉아 버릇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또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나는 저기 앉아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욕심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 나가요. 자리가. 그래서 여기가 그런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앉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7일부터 3월 달까지는 우리가 6과목을 처음부터 다 5과목을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는 다 듣되 차근차근 듣되 11월부터 3월 달까지는 그래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지금 공법하는 게 아니라 민법이랑 개론 1차 과목을 또 듣고 조금 더 다져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겠지만 우리가 11월 3월까지는 그래도 1차에 계속 치중을 해서 1차가 좀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5월 달에는 어떤 과목 해라, 6월 달에는 어떤 과목 해라, 그런 길잡이 역할을 다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11월부터 큰 틀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면 요거는 기억하고 가야 된다. 예,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강조했죠. 데일리 스타디에 아침 10시라고 10시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수업 듣고 이러면 조금 안 좋아요.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9시 40분에 오셔서 문제 조용히 풀고 그리고 나서 워밍업하고 수업 들어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공부하면서 이 수험생의 자세가. 왜냐하면 공부를 우리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여기 와 있고 늘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도 중요한데 저는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작업은 철저히 배제한다. 어떤 작업이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온 자료를 펴놓고 요약집을 또 만들고 작업이에요. 머릿속은 자기는 그걸 쓰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 그 책 가지고 한 권 가지고 달달달 눈으로 머리로 또 보고 해야지 이거 펴놓고 집에 가서 총천연색으로 칼라펜으로 요거 쓰고 저거 쓰고 책도 보면은 빼곡하게 옆에다 말을 써놓고 색칠하고 나중에는 어떤 글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 변의 문제가 나오면 그 글이 안 보여서 읽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책은 되도록이면 총천연색으로 안 만든다. 요약집을 내 스스로 저기서 꺼내서 또 만들고 메모장을 만들고 하지 말라는 거. 여기서 죽도록 자료를 줘요. 자료가 치일 정도로. 그리고 요약집 또 다른 거 다 드려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작업하지 말고 그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책을 봐라. 머릿속으로 넣어라. 예,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문제 해결력 향상을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에 이제 우리가 한 10년치로만 보거든요. 그전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 중에서도 정말 안 나올 문제문들 빼고 그런 것도 좀 추려서 아예 수업 진행 과정으로 이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 안 넣었거든요. 근데 다시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핵심 이론과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
아예 오리올 과정에 넣어서 핵심 이론이랑 플러스 시켜서 그 정규 과정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혜택인 거죠. 올해까지는 따로 그걸 풀어보고 따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모의고사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예, 모의고사 아주 합격의 지름길에 효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분이 민법이 약하구나, 이분이 공법이 약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신이 아닌 다음에 잘 될 것 같아요, 민법 잘 볼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분석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수험생이지만 이제 나갈 때는 공인중개사, 저기 예비 공인중개사들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공인중개사로 나가실 거예요, 내년 그때 되면.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 보고 뭐 이제 힘들 때 많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반성을 해야지, 정신적 반성을 하면 안 돼요. 기술적인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미쳤어, 내 길이 아니야, 뭐 이러면 안 되고, 자학하지 마시고, 야, 내가 이것도 틀렸구나, 나 이것도 봐야지, 나 이거 모르네, 이것도 더 해야지. 멘탈과의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힘들 때는 데스크를 찾아오면 돼요. 저를 찾아오면 돼요. 그 에너지는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자, 공인중개사 합격을 잡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싹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받아들일 마음을 딱 잡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올해 뭐 우영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래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합격을 한번 잡으러 34에 가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동문 모임이 있고 기스 모임이 있고, 그다음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라던가 실전에 가서 계약서, 나 계약서도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취업을 하지? 뭐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우리 졸업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나이가 좀 많은데, 저는 남자인데 저 인턴으로 그냥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우리 졸업생들 사무실에 인턴제로 가서 조금 배우다가 해보니 괜찮네, 별거 아니네, 차려야지. 창업도 또 도와드리고, 또 저는 그냥 취업만 할래요. 그러면 또 취업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 취업, 중개법인 취업,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뭐 외국계 부동산 회사라던가 그런 거랑 협약을 또 저희가 맺고 있어서 그쪽으로 취업을 시킨다던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창업 동문회 창업 멘토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든든한 백을 계속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이제 만남으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네. 네네. 화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이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공시법, 다음 주는 세법, 이번 주는 공시법, 이런 식으로 번갈아 수업을 해요. 네, 시간은 만약에 이제 3교시인데 4교시 수업을 한다던가 해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아마 2달, 11월, 12월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인문과정으로 그렇게 나갈 거고요. 1월 달부터는 길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정규 수업이 한 번씩은 더 들어가요. 공시법하고 세법이.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입금순으로 해가지고, 입금순으로 해서 이제 접수를 받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 많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는 볼 수 있도록. 네네네네네네. 예. 예, 그는 이제 영상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영상만 그 판매하는 곳은.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각차게 시험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감은 저희도 해요. 뭐 다 보진 않고 늦게 하신 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일주일 전에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이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해서 일주일 받는데 저희도 이틀이나 3일이면 마감이 끝나요. 예.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부지런만 떨면 돼요. 네네네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끝내고, 우리 또 예비 합격생들이 그저께 시험 봐서 좀 지쳤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잠깐 들렸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34회 도전하셔서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는 저 뒤에 예비 합격자로 앉아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